그러면 좀 서모 씨와 관련해서 다른 얘기를 하겠는데요. 지금 서모 씨가 27살이에요. 네. 보니까. 그런데 현재 전북 현대모터스 인턴으로 네. 이렇게 근무 중인 것으로 네. 네. 밝혀졌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도 황제 인턴 아니냐. 네. 이런 지금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 프로스포츠단이 젊은이들이 굉장히 선망하는 자리입니다. 애들이 이 영국 프리미어 뭐 구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서모 씨도 그 영국까지 그 스포츠 마케팅 공부하러 갔다 왔대요. 유학을 다녀왔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부에서 프로스포츠단 인턴 뽑으면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해주거든요. 예. 그래서 월급의 그 대부분을 정부에서 줘요. 그래서 프로스포츠단에서도 정부에서 준 거에다가 50만 원을 더 얹어주는 거죠. 그 몇백 대 1이 경쟁률이 돼요. 근데 거기에 무릎 아프다는 친구가 거기 들어간 거죠. 예? 들어갔는데 들어간 것도 좀 석연치 않거니와 제가 지난주에 와서도 왜 말씀드렸잖아요. 어디 스포츠단에서 지금 인턴으로 일하고 있다. 그 관계자가 저한테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예, 추 장관한테 직접 자기 아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있다는 얘기, 청탁이 설사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죠. 내 아들이 거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이게 바로 그렇죠. 인턴 들어갈 때도 무슨 압력이 있는가 저는 모르겠고 들어온 다음에도 사실은 인턴은 정식으로 할 수도 있고 이제 끝나면 집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인턴은 정식 직원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가 아는 회장이 그 얘기를 듣고 전북 그 현대랑 회의를 했대요. 이거 어떡하냐. 결론은 두 가지래요. 우리 굉장히 조심하자. 또 하나는 그 서모 씨랑 뽑은 애가 또 한 명이 더 있답니다. 2명 뽑았다고 그래요? 60대 2명 뽑았는데 둘 다 뽑든지 둘 다 안 뽑든지 하자. 그렇게 결론을 냈대요. 근데 둘 다 안 뽑기가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은 이 추 장관 아들 때문에 같이 그럴 가능성이 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네요. 상당히 많죠. 근데 그 자기 아들이 갔다고 그 오너한테 바로 얘기하는 거. 그게 청탁입니다. 그게 청탁이지. 나는 내 아들 거기 있다고만 얘기했다 또 우기겠죠. 또 보좌관이 얘기했다. 남편이 얘기했다 우기고 자기가 한 거는 나는 아들이 있다고만 얘기했지. 내가 언제 청탁했냐. 근데 그게 청탁이지. 청탁이 아니고 뭐예요. 근데 현대모터스에서는 이게 브라인드 면접을 했다. 그래서 나중에 뽑고 보니까 추 장관 아들이더라. 뭐 이렇게 해명을 했더라고요. 근데 뭐 사전에 다 알았다고 봐야죠. 근데 지금 올해 2월에 뽑은 거 아닙니까? 인턴을. 근데 추 장관이 1월 3일인가? 대통령이 뭐 첫 업무로 이 추 장관 임명 그 사인을 했단 말이에요. 결재를. 그러면은 자기 아들이 꿈이 바로 이런 스포츠 마케팅을 전공하고 그런 일에 종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가서 지원을 했는데 군대에서 그렇게 여러 청탁을 했던 버릇이 여기서는 싹 사라졌을까요? 문화체육부 장관이라든가 또 뭐 현대라든가 현대모터스라든가 이런 쪽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청탁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 그 인터넷 응시를 했다고 사실관계만 알려주는 거죠. 알아서 기라는 얘기죠. 그게 어떻게 청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벌을 개 못 준다고 평생을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평생을. 그러니까 아들 군대 갔을 때도 보직, 휴가 모든 거에 다 어떻게 보면 개입이 됐다고 봐야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래놓고 핑계 댄다는 게 가증스럽죠. 아들하고 자기 보좌관하고 워낙 친해서. 워낙 친해서 그 보좌관이 나도 모르게 알아서 이렇게 전화도 한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변명하잖아요. 계속 물타기 하고 방어벽 치고 이런 거죠. 더군다나 무릎이 아프면은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축구 경기 이런 때는 뭐 인턴이고 누구고 워낙 총동원되죠. 총동원된다면서. 게임이 벌어질 때는 그 스탠드를 계속 뛰어다니고 뭐 급한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뭐 위급한 환자도 나올 수 있고 뭐 비상조치도 많이 쓸 수 있으니까 계속 뛰어다녀야지. 그거 뭐 어디 앉아서
그 가출 자금마 때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이제 무릎은 다 나았나요, 그럼 뭐? 그러니까 무릎 아픈데 어떻게 이렇게 뛰어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좀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추미애 아들이 저렇게 병가 많이 가고 해서 엄청난 걸 하지만은 저런 거는 큰 병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수술을 하면은 뭐 어렵지도 않은, 그래서 군 병원에서도 가능한 걸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병가 가려고 엄살을 많이 부렸다 이렇게도 의심이 가능한 거죠. 어쨌든 지금 인턴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말씀하신 그 정황들로 보면은 정기적으로 이렇게 전환될 가능성은 높네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전북 현대랑 관련된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추 장관이 낙마하면 그쪽에도 마음이 싹 변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장관으로 있을 때 힘 그렇죠. 있는 사람으로 있을 때 문제이지. 뭐 기업에서도 낙동강 오리알 되면 뒤도 안 돌아보잖아요. 물론 그렇기도 하겠지만 하여튼 평생을 저렇게 청탁으로 살아온 하나의 우울한 뒷모습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 지도자들의 공과 사, 그 구별이 애매한 게 조국 사태 때 불거졌는데 추미애가 그거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추미애가 얼마까지 버틸 수 있을지, 또 이 의혹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국회 대정부 질문이 있습니다. 아마 모든 질문의 초점은 추미애한테 갈 것 같은데 국민들을 납득할 만한 해명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청와대도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대표 등 신임 지도부 들어오고 오찬인가요? 뭐 이거 가졌지 오찬은 안 하고 간담회인가요? 예, 간담회만 했습니다. 거기서 뭐 이렇게 또 이재명이 때문에 자극을 받았는지 2만 원씩 또 휴대폰 뭐 이런 통신비도 지원한다고 이렇게 했던데, 뭐 현실적으로 언론들은 추미애 장관 문제도 혹시 거론되지 않겠냐 했는데 사실은 그런 데서 거론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중요한 문제를 이 대표고 문 대통령이 같이 조용히 만나서 얘기할 사안이지 그걸 뭐 공식적으로 거론할 사안은 아닌데 어쨌든 언급은 없었다고 하지만 청와대는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와대 관계자가 이거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으면서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뭐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추미애를 계속 저렇게 방치하다가는 이 정권, 문재인 정권의 뿌리까지 흔들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은 추미애가 일찍부터 사과하고 했으면은 빨리 끝낼 수도 있는 사안이었거든요. 근데 계속 거짓말을 낳고 하다 보니까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진 면이 있어요. 앞으로도 또 계속 증언이 잇따르겠죠. 그러면 이 사태로 저 추석까지 이어지고 10월, 11월까지 간다. 그럼 이 정권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한 위기라고 봐요. 다만 이제 문재인 쪽에서 왜 추미애를 내치지 못하고 저렇게 하냐. 지금 정권과 관련된 수사가 엄청나잖아요. 울산시장, 조국부터 뭐 많잖아요. 옵티머스, 청와대 비서진들 관련된 게 많잖아요. 옵티머스, 라임, 어마어마하게 태양광, 신라젠, 또 우리들 병원. 그런데 추미애가 와가지고 다 스톱 시켰잖아요. 그 수사팀들을 싹 해체해버렸잖아요. 싹 해체했는데 망나니 칼을 휘둘렀죠. 칼춤을 쳤죠. 근데 추미애라는 캐릭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안면 몰수하고 놀리고 정의도 없이 안면 몰수하고 하는 거. 근데 다음 법무부 장관이 그래도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인사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쪽에서는 추미애 같이 저렇게 악역을 맡아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저는 야합이라고 봐요. 야합. 그래서 전에 제가 그 정준영 부장검사가 차장 승진설이 있다 하니까 우리 윤 대표가 뭘 아무리 뻔뻔히도 그렇게 인사를 하겠냐. 저는 그 제가 그랬잖아요. 설이 있다고. 그 정도인지는 몰랐어요. 그럼 차장으로 딱 승진해버리잖아요. 한동훈 검사장 독직 폭행하고 연루돼서 가짜 닌겔 맞은 사람, 성모병원 가서 그런 사람이 오히려 승진했어요. 감옥 보내도 괜찮은 사람을. 그러니까 저렇게 추미애가 안면 몰수하고 뛰는 거를
만약에 주저앉혀서 갈아버렸다. 다른 사람이 왔으면은 다른 수사가 검찰 수사가 다시 재개될 수도 있는 그 불안감. 그리고 또 하나는 추미애 말 보복의 가능성이죠. 예. 예? 추미애가 나 진짜 온몸을 바쳐서 정권 보유를 해서 했는데 나 내쳐? 그럼 무슨 폭탄 선언할 수도 있는 거죠. 등이 가능하죠. 능히 가능하죠. 예. 옛날 노무현 탄핵 때 앞장섰던 그런 것도 있고 언제든지 이해관계에 따라서 행동을 180도 바꿀 그런 개연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도 어제는 뭐 문 대통령과 이 대표 그 지도부 간에서는 추미애와 관련해서 아무 얘기가 없었다고 하면서도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여론의 추이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흘렸고 그 전날에는 또 언론 보도에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 의혹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마쳤다. 그것은 결국 추미애 들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알아서 좀. 알아서. 우리가 이렇게 자르고 어찌고 하면은 참 곤란하니까 조국처럼 이렇게 좀 알아서 물러나기를 바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명분을 만들어서. 그렇죠. 당신도 그래야 혹시 또 서울시장 경선 때 우리가 도와줄지도 모른다는 또 사인도 보내면서 이렇게 스스로 물러나도록 압박을 가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네. 근데 그렇게 스스로 물러나길 기다린다면은 아직 추미애를 잘 모르는 거죠. 추미애는 저 스타일이 거의 악다군이거든요. 악다군이 놀리고 체면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냥 끝까지 저는 버티고 갈 때까지 가서 결국은 이 정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안기는 거 아닌가. 조국은 그래도 장관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일단 광화문까지 와글와글 했지만은 일단은 소강 상태로 법정으로 끌고 갔잖아요. 근데 추미애는 법정으로도 안 가면서 계속 현직 장관을 유지하면서 저렇게 정권에 두고두고 우왕거리 치명적인 독소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내다봅니다. 그래서 추미애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지금 여러 의혹들이 터져가지고 아주 자신의 문제로 온 세상이 시끄러운 와중에 어제도 수도권에 아마 전입한 이번에 인사에서 검사가 100여 명 되는 모양이에요. 그 사람들을 법무부로 다 불러가지고 또 전입신고까지 받았다네요. 그러니까 권력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닌가. 그렇죠. 나 건재해. 나는 원래대로 가. 나 전입신고 다 100명. 뭐 원래 요새 집합금지 되어 있는데 뭐 그것도 피한다고 해갖고 50명씩 나눠서 뭐 2번으로 받았다는데 어쨌든 전입신고도 받고 또 무슨 어디 이 현장 또 시찰도 가고 하면서 나 개의치 않는다. 이걸 확실히 오히려 뭐 야당이나 언론 들으라는 거 아니고 청와대한테 들으라고 이렇게 하는 행동 같아요. 그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 얼마 전에는 또 국회에서도 자신에 관해서 추미애 그 아들에 관해서 대정부 질문들 나오는데 거기서 웃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웃음은 무슨 웃음이에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표 연설해가지고 물러나든가 특임검사 임명을 하니까 썩 웃고 있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빈정거리잖아요. 옆에 김현민은 눈 감고 이를 악물고 있고 추미애는 빈정거리는 웃음으로 웃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국민을 능멸하는 거죠. 다음 주 뭐 질문 때도 그렇게 하려나?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하고 딱 눈으로 째려보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이판사판이라고 그러죠. 이번에는 이판사판. 고개를 좀 숙일라나? 저는 절대 숙일 일이 없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시청자 여러분. 참 추미애 법무장관 본인 스스로도 너무 뻔뻔하고 이렇게 사안이 불거지고 국민들 또 대통령이라든가 자기가 속한 민주당한테 이렇게 부담을 준다면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만한데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이 우리 윤 대표의 생각이고 저의 생각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